저는 오늘 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112를 누르는 순간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김영자 65, 은퇴한 형사입니다. 15년 전 믿었던 동료가 증거를 빼돌렸고 그 한 번의 배신으로 저는 사건도 계급도 이름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지리산 산속 펜션으로 숨어들어와 조용히 늙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오늘 새벽 숲에서 사람 소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요. 제가 모른 척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손을 내미는 순간 다시는 평범한 밤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산속 펜션의 창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김영자 65, 은퇴한 형사입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 증거를 빼돌린 내부자, 그로 인해 무너진 사건과 명예. 영자는 그 후유증으로 경찰을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깊은 산속 아무도 찾지 않는 펜션에서 홀로 살아갑니다. 창밖 숲이 어둡습니다. 영자는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입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입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숲길을 따라 걷습니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100m쯤 갔을까요? 나무 뒤에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입니다. 고급 양복을 입었지만 온통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옆구리에 깊은 자상이 있습니다. 영자는 즉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칼로 찔린 상처입니다. 각도와 깊이를 보니 프로의 수법입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누가 도와. 남자가 희미하게 숨을 쉽니다. 영자는 갈등합니다.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경찰이 오면 조사받아야 합니다. 과거가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숲속에서 발견한 사람, 자신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손을 뻗습니다. 일단 살리고 봅시다. 25년 형사 생활의 본능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영자는 남자를 업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펜션까지 천천히 걸어갑니다. 남자는 의식이 흐릿합니다. 영자는 남자를 침대에 눕힙니다. 구급상자를 꺼냅니다. 상처를 소독합니다. 출혈을 멈추고 봉합합니다. 정식 의료행위는 아니지만 형사 시절 배운 응급처치입니다. 남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됩니다. 영자는 남자의 주머니를 확인합니다. 지갑은 없습니다. 신분증도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USB 하나가 나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습니다. 파일이 열립니다. 사진들입니다. 남자가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회의실 사진. 영자는 한 사진에서 멈춥니다. 명함이 보입니다. 진성그룹 회장 서진우. 이 남자가 재벌 회장입니다. 다음 파일은 음성 녹음입니다. 영자는 재생합니다. 회장님, 이번 거래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됩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를 배신한 놈이 있어. 찾아내야 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영자는 화면을 응시합니다. 배신.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돕니다. 침대에 남자가 신음합니다. 영자는 USB를 뽑아 서랍에 넣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그리고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영자는 남자를 바라봅니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간 걸까요? 새벽의 숲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하지만 영자는 압니다. 이제 조용한 일상은 끝났다는 것을, 피 묻은 USB 속에 담긴 진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것이라는 것을. 사흘째 아침입니다. 남자가 눈을 뜹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영자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손에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습니다. 깨어났네요.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까? 남자는 이마를 짚습니다. 표정이 혼란스럽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저는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상실.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영자는 죽그릇을 내려놓습니다. 남자의 눈을 봅니다. 거짓말입니다. 25년 형사 경력이 말해줍니다. 눈동자가 너무 빨리 움직입니다. 말투가 지나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군요. 머리를 다쳐서 그런가 봅니다. 천천히 기억날 겁니다. 남자가 안도의 숨을 쉽니다. 영자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재벌 회장이 산속 펜션에서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영자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합니다. 이름이 없으면 불편하겠네요. 그냥 개똥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개똥이요? 남자의 얼굴이 굳습니다. 서진우, 아니 개똥이는 당황합니다. 재벌 회장에게 개똥이라니. 하지만 지금은 거부할 처지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영자는 미소 짓습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권력의 가면을 벗기는 첫 단계입니다. 그럼 개똥이 죽 먹고 일어나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오후가 됩니다. 영자는 낡은 옷을 꺼냅니다. 죽은 남편의 옷입니다. 꽃무늬 몸빼바지와 낡은 작업복 상의입니다. 개똥이에게 건넵니다. 입으세요. 피 묻은 양복은 버렸습니다. 개똥이는 옷을 받아듭니다. 고급 이탈리아산 양복 대신 촌스러운 꽃무늬 바지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우스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당으로 나갑니다. 영자가 도끼를 건넵니다. 장작 패세요. 겨울 준비입니다. 개똥이는 도끼를 듭니다. 생애 처음입니다.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도끼를 내려칩니다. 빗나갑니다. 힘만 쓰면 안 됩니다. 각도가 중요해요. 영자가 시범을 보입니다. 정확하게 나무가 쪼개집니다. 개똥이는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엔 성공합니다. 나무가 둘로 갈라집니다. 잘했어요. 영자의 짧은 칭찬입니다.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습니다. 회의실에서 수십억 계약서에 사인할 때와는 다른 만족감입니다. 저녁 준비 시간입니다. 개똥이는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빗자루질도 서툽니다. 낙엽이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지켜봅니다. 저 남자의 손을 보세요. 거친 일을 한 적 없는 손입니다. 걸음걸이도 우아합니다. 말투는 조심스럽지만 교양이 배어 있습니다. 분명 상류층입니다. 하지만 왜 여기 있을까요? 왜 도망쳤을까요? 영자는 고개를 젓습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면 개입해야 합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15년 전 배신의 기억이 되살아날 겁니다. 저녁 됐습니다. 들어오세요. 식탁에 밥이 차려집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입니다. 개똥이는 숟가락을 듭니다. 한 입 먹습니다. 따뜻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밥이 이렇게 따뜻했던 게 회장 식탁에는 고급 요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계산과 경쟁이 섞인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심입니다. 영자는 말없이 밥을 먹습니다. 개똥이도 조용히 먹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립니다. 밤이 됩니다. 개똥이는 장작을 쌓고 있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특히 옆구리 상처가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단순 노동이 이렇게 안정감을 줄 줄 몰랐습니다. 도끼를 휘두르고 땅을 쓸고 장작을 나르는 일. 머리는 비워지고 몸만 움직입니다. 복잡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개똥아, 그만하고 들어오세요. 무리하면 상처가 덧납니다. 영자의 목소리입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듭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입니다. 이익 때문이 아닌 진짜 걱정입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살아있는 감각입니다. 숨쉬고 움직이고 먹고 자는 것. 당연했던 것들이 새롭습니다. 복도 건너편 영자의 방에서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15년 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 밥을 차리고 상처를 확인하고 걱정하는 일. 하지만 위험합니다. 이 남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 또다시 배신을 경험하게 될까요? 모른 척하자. 그냥 개똥이로 대하자. 영자는 중얼거립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믿어주는 척. 그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새벽이 옵니다. 개똥이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재벌 회장과 은퇴 형사, 거짓말과 침묵. 하지만 그 사이로 조금씩 스며드는 것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펜션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고 영자가 시키는 일을 합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개똥아, 창고 좀 정리해 주세요. 너무 오래 방치했어요. 영자가 창고 열쇠를 건넵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고 문을 엽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안은 어둡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자 물건들이 보입니다. 낡은 가구, 상자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공구함입니다. 개똥이는 공구함으로 다가갑니다. 뚜껑을 엽니다. 톱, 대패, 끌, 망치가 들어 있습니다. 목공 도구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 냄새, 나무와 기름이 섞인 냄새입니다. 기억이 밀려옵니다. 40년 전 작은 목공소입니다. 아버지가 나무를 깎고 있습니다. 어린 진우는 옆에서 지켜봅니다. 진우야, 나무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정직하게 깎으면 정직하게 대답해. 아버지의 목소리입니다. 굵고 따뜻한 손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목공소는 사라졌습니다. 큰 회사에 밀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는 맹세했습니다. 절대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강해지겠다고. 그래서 재벌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개똥아, 괜찮아요? 영자의 목소리입니다. 개똥이는 정신을 차립니다. 눈가가 촉촉합니다. 서둘러 눈물을 닦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먼지가 많아서요.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묻지 않습니다. 대신 말합니다.
그 도구들 쓸 줄 알면 가져다 써도 됩니다. 남편 것인데 이제 주인이 없네요. 영자가 돌아갑니다. 개똥이는 대패를 듭니다. 손에 익숙합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그날 저녁부터 개똥이는 목공을 시작합니다. 마당 한쪽에 작업대를 만듭니다. 창고에서 나무 토막을 가져옵니다. 밤마다 깎고 다듬습니다. 첫 작품은 나무 숟가락입니다. 서툽니다. 균형이 안 맞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다시 깎습니다. 사포로 문지릅니다. 매끄러워집니다. 이게 뭐예요? 영자가 숟가락을 듭니다. 빛에 비춰봅니다. 투박하지만 정성이 느껴집니다. 숟가락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요. 쓸 줄 알았어요? 조금. 옛날에 배웠습니다.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영자는 눈치챕니다. 이 남자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목공을 배운 과거. 그걸 잊고 살았던 긴 시간. 내일 밥 먹을 때 이걸로 먹죠. 영자가 숟가락을 부엌으로 가져갑니다. 개똥이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다음 작품은 새 조각입니다. 참새 한 마리입니다. 날개를 펼친 모습입니다. 밤새 깎습니다. 깃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표현합니다. 눈동자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새벽에 완성됩니다. 개똥이는 조각을 손에 쥡니다. 나무가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기억났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중얼거립니다. 재벌 회장 서진우가 아닙니다. 목공소 아들 진우입니다. 나무를 깎으며 행복해했던 소년입니다. 아침이 됩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집니다. 영자와 개똥이는 나무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래요. 짧은 말입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합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개똥이가 그릇을 씻습니다. 영자가 닦습니다. 리듬이 생깁니다. 함께하는 일상의 리듬입니다. 영자씨, 제가. 개똥이가 말을 멈춥니다.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요? 감사하다고? 아니면 진실을 말하려 했을까요? 괜찮아요. 말 안 해도 돼요. 영자가 먼저 말합니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15년 전 배신당한 후 사람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다릅니다. 거짓말을 하지만 악의가 없습니다. 도망쳤지만 비겁하지 않습니다. 저녁 개똥이는 참새 조각을 영자에게 줍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영자는 조각을 받습니다. 작고 섬세합니다. 날개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쁘네요. 고마워요. 영자가 미소 짓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미소입니다. 개똥이도 웃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이 펜션을 채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개똥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복수? 그것이 삶의 전부였습니다. 배신한 자들을 응징하는 것.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갈 이유, 작은 것들의 의미, 따뜻한 밥, 나무 조각, 누군가의 미소. 영자도 잠들지 못합니다. 창가에 앉아 참새 조각을 봅니다. 15년 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균열이 생깁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온 이 남자 때문입니다. 위험해.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혼잣말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소리입니다. 영자는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검은 차 2대가 멈춥니다. 남자들이 내립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영자의 몸이 굳습니다. 형사 본능이 경고합니다. 위험입니다. 개똥아, 일어나세요. 빨리요. 영자가 개똥이의 방으로 달려갑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끝났습니다. 진짜 세계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입니다. 영자가 개똥이를 깨웁니다. 손가락을 입술에 댑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입니다. 누가 왔어요? 개똥이가 속삭입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창밖을 가리킵니다. 검은 차 2대가 보입니다. 손님인가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올 손님은 없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입니다. 개똥이는 긴장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영자는 개똥이를 창고로 밀어넣습니다. 숨어 있어요. 절대 나오지 마세요. 창고 문이 닫힙니다. 어둠 속에 개똥이 혼자 남습니다. 영자는 옷을 정리하고 현관으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남자 2명이 서 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만 묵을 수 있을까요? 앞선 남자가 말합니다. 40대 초반입니다. 정장 차림입니다. 이름은 이민수. 뒤에 선 남자는 김수연입니다. 30대 후반. 날카로운 눈빛입니다. 예약이 없으면 어려운데요. 돈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민수가 지갑을 꺼냅니다. 현금 다발이 보입니다. 영자는 잠시 고민합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남자가 들어옵니다. 영자는 그들을 객실로 안내합니다. 하지만 눈을 떼지 않습니다. 허리춤을 봅니다. 총을 찬 흔적이 있습니다. 객실 문이 닫힙니다.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25년 형사 경력이 말합니다. 저들은 위험합니다. 객실 안 이민수가 창문을 엽니다. 김수연은 노트북을 꺼냅니다. GPS 신호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님이 분명 근처에 있어요. 펜션 주인은 은퇴한 형사라고 나옵니다. 김영자, 65세. 15년 전 내부 고발 사건으로 사표 냈습니다. 조심해야겠군. 경찰 출신은 위험해. 이민수가 총을 확인합니다. 탄창이 가득합니다. 아침이 됩니다. 영자는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개똥이가 없습니다. 창고에 갇혀 있습니다. 배가 고플 겁니다. 식탁에 2 남자가 앉습니다. 영자가 밥을 가져옵니다. 주인 혼자 사세요? 김수연이 묻습니다.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네, 남편이 죽고 혼자 삽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익숙합니다. 짧은 대답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김수연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마당에 장작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쓰기엔 과합니다. 밥을 먹고 2 남자가 밖으로 나갑니다. 산책한다는 핑계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수색입니다. 김수연이 마당을 확인합니다. 빨랫줄에 옷이 걸려 있습니다. 여자 옷만 있어야 하는데 남자 옷이 하나 보입니다. 꽃무늬 몸빼바지입니다. 이민수 씨, 이것 좀 보세요. 이민수가 다가옵니다. 옷을 만집니다. 최근에 입은 흔적이 있습니다. 누가 더 있어요? 창고를 확인해 봅시다. 2 남자가 창고로 갑니다. 문을 엽니다. 영자가 뒤따라옵니다.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김수연이 이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구함을 뒤집니다. 나무 조각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를 집어듭니다. 참새 조각입니다. 날개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정. 김수연의 눈이 커집니다. 이 글자를 압니다. 서진우 회장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서정현. 회장이 목공을 할 때마다 새기는 각인입니다. 회장님이 여기 있어요. 김수연이 외칩니다. 이민수가 총을 꺼냅니다. 영자를 겨냥합니다. 어디 있어요? 서진우 회장. 모릅니다. 그게 뭔데요? 영자가 대답합니다. 하지만 총구가 더 가까이 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조각은 회장님이 만든 겁니다. 어디 숨겼어요? 긴장이 극에 달합니다. 영자는 숨을 고릅니다. 25년 경력입니다. 거짓말은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뭐라고요? 그 조각, 제 남편이 가르쳐 준 겁니다. 남편 이름이 김정현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새겼어요.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김수연이 눈을 가늘게 뜹니다. 의심합니다. 증명해 보세요. 영자는 대패를 듭니다. 나무를 깎기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능숙합니다. 사실 남편에게 배운 것입니다. 몇 분 만에 간단한 새 모양이 나옵니다. 김수연이 조각을 받아듭니다. 비교합니다. 솜씨가 비슷합니다. 이민수 씨, 착각인 것 같습니다. 이민수가 총을 내립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돌아섭니다. 두 남자가 객실로 들어갑니다. 영자는 창고에 남습니다. 다리가 풀립니다. 벽에 기댑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창고 깊은 곳, 나무 상자 뒤에 개똥이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걸 들었습니다. 영자가 거짓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눈물이 납니다. 재벌 회장 서진우는 평생 이런 감정을 몰랐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계약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다릅니다. 아무 데가 없이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사랑인가요?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저녁이 됩니다. 두 남자가 짐을 쌉니다. 주인장, 수고하셨습니다. 착각이었네요. 이민수가 돈을 놓고 떠납니다. 차 소리가 멀어집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영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엽니다. 나와도 돼요. 개똥이가 나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영자를 봅니다.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됐어요. 이제 쉬세요. 영자가 돌아섭니다. 하지만 개똥이가 손을 잡습니다. 영자 씨,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자가 멈춥니다. 개똥이의 눈을 봅니다. 진심이 보입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어요.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밤이 깊어갑니다.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전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1시간 후입니다. 이번엔 5명입니다. 검은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영자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형사의 본능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펜션 입구에 낚싯줄을 쳤습니다. 계단에 식용유를 발랐습니다. 복도 모서리마다 전기 충격기를 숨겼습니다. 영자의 손엔 곤봉이 있습니다. 개똥이 손엔 목검이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영자가 속삭입니다. 개똥이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습니다. 침입자들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낚싯줄에 걸립니다. 넘어집니다. 두 번째가 계단을 오릅니다.
미끄러집니다. 굴러 떨어집니다. 3명이 남았습니다. 복도로 올라옵니다. 영자가 불을 끕니다. 어둠입니다. 영자는 펜션 구조를 압니다. 침입자들은 모릅니다. 첫 번째를 곤봉으로 칩니다. 무릎이 꺾입니다. 개똥이가 목검으로 옆구리를 찍습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둘이 총을 꺼냅니다. 영자가 몸을 날립니다. 총알이 벽을 뚫습니다. 영자의 어깨에서 피가 흐릅니다. 영자씨, 개똥이가 소리칩니다. 뭔가가 폭발합니다. 분노입니다. 4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입니다. 그의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개똥이가 아닙니다. 재벌 회장 서진우입니다. 권력을 쥐었던 남자의 눈빛입니다. 감히 이 여자를 다치게 해? 목소리가 낮고 차갑습니다. 개똥이가 침입자에게 달려듭니다. 목검이 손목을 칩니다. 총이 떨어집니다. 이어서 턱을 칩니다. 침입자가 쓰러집니다. 마지막 한 명이 도망칩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이미 제압당한 동료들이 쌓여 있습니다. 끝났어요. 개똥이가 침입자들을 묶습니다. 영자가 어깨를 누릅니다. 피가 많이 났습니다. 병원 가야 해요. 괜찮아요. 관통상이에요. 뼈는 안 다쳤어요. 형사의 담담함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합니다. 개똥이가 응급처치를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혈합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개똥이는 침입자 중 하나를 깨웁니다. 휴대폰을 꺼냅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말 못해. 개똥이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회장의 압박입니다. 당신들 가족 정보도 다 알아요. 말하지 않으면 당신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침입자가 떨습니다. 입을 엽니다. 진성그룹. 전무 한기철입니다. 개똥이의 얼굴이 굳습니다. 조카입니다. 자신이 키웠던 조카가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알았어요. 경찰 부르기 전에 시간을 줄게요. 도망가세요. 침입자들이 황급히 떠납니다. 영자가 묻습니다. 왜 보냈어요? 복수는 제가 직접 할 겁니다. 제대로요. 개똥이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일주일 후 서울입니다. 진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입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500명이 모였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한기철 전무가 단상에 섭니다. 회장 권한대행 자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말이 끊깁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립니다. 서진우가 걸어 들어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전과 다릅니다. 더 날카롭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사고? 내가 살아있는데? 장내가 술렁입니다. 한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서진우가 단상으로 올라갑니다. 손에 USB를 듭니다. 여러분,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집니다. 녹음이 재생됩니다. 한기철과 비서실장의 대화입니다. 횡령 증거입니다. 살인 청부 증거입니다. 모든 게 드러납니다. 경찰이 들어옵니다. 한기철을 체포합니다. 연루된 임원 5명도 함께 끌려갑니다. 플래시가 터집니다.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서진우는 조용히 연회장을 떠납니다.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습니다. 공허합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1년 후 지리산 자락입니다. 가을입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펜션 마당에서 한진우가 장작을 패고 있습니다. 여전히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었습니다. 이제 익숙합니다. 영자가 부엌에서 나옵니다. 어깨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손에 차를 들고 있습니다. 개똥아, 차 한잔 해요. 네, 갑니다. 두 사람이 평상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한진우는 회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카는 감옥에 갔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개똥이입니다. 목공을 하고 장작을 패고 영자와 함께 사는 남자입니다. 후회 안 해요? 영자가 묻습니다. 한진우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요. 이게 제 자리예요. 영자가 미소 짓습니다. 15년 만에 찾은 평화입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됩니다. 식탁에 밥이 차려집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한진우가 만든 숟가락입니다. 영자가 기른 채소로 만든 반찬입니다. 맛있어요. 그래요. 짧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충분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한진우는 작업대에서 새를 깎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마리입니다. 나란히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자가 옆에 섭니다. 조각을 봅니다. 예쁘네요. 우리예요. 영자 씨와 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이 한진우의 어깨에 닿습니다. 따뜻합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산속은 고요합니다.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권력도 복수도 과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입니다. 함께 숨쉬고 밥 먹고 웃고 살아가는 것. 늦게 찾아온 행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입니다. 개똥이라는 이름, 꽃무늬 몸빼바지, 나무 숟가락, 단순한 일상. 그것이 두 사람에게 준 선물입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사람은 나무 조각을 깎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함께. 그렇게 삶은 계속됩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단순하지만 깊이 있게. 지리산의 바람이 펜션을 감쌉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찾은 답입니다. 진짜 삶의 의미입니다.